안녕하세요. 김현주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요즘에 학원뿐만 아니라 자영업 뉴스나 이렇게 TV 매체에서나 이렇게 나오는 것들 보면은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 귀에는 더 잘 들리는 게 이제 학원이 너무 힘들다, 폐업하고 싶다 막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들려오는 것들을 느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앞으로 창업을 하거나 공부방이나 이제 1인 교습소나 학원이나 공부방이나 이렇게 창업을 앞두고 계시거나 또는 이제 막 시작하신 분이거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대부분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좀 잘 되는 그런 학원이나 공부방, 이제 교습소 이런 형태를 보면은 대부분 개인 이제 브랜딩이 되게 잘 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내가 한번 아이를 가르쳤었으니까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시작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브랜딩화가 되지 않으면은 이제 거기서 어떠한 장점, 여기 학원만의 어떤 장점, 꼭 여기를 다녀야만 하는 그런 장점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래 다니지도 않고 또는 이렇게 입회가 잘 안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장 이제 근원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그 개인 브랜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이렇게 잘 되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공통점이 개인 브랜딩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이건 제 경험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잘 되는 분들을 보면은 개인 브랜딩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뭐를 잘하고, 저는 이제 영어니까 영어를 어떤 방향으로 가르치고, 이게 이제 본인만의 그게 되게 확고한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남이 뭘 하고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남이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고 이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 본인이 하고자 하고 본인이 이제 그 방법이 맞다는 거를 많이 이제 입증이 되고 경험을 했던 그런 분들이어서 실제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은 원장님이 되었지만 예전에 강사 시절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남 밑에서 월급을 받고 가르치던 그런 시절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절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다 일을 잘하고 수업을 잘하고 다 능력을 인정받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그거를 계속 구축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뭐 한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크게 관심도 없고, 그거를 막 따라하려고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본인은 본인이 여태까지 해왔는데 그 방법으로 많은 성공을 이룬 거예요. 아이들이 영어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되고, 이렇게 했더니 이런 만족도가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그게 흔들림 없이 자기 학원이나 공부방만의 브랜딩이 딱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렇게 만나보면은 다 다르거든요. 똑같은 영어지만 가르치는 게 조금씩 진짜 무슨 식당도 정말 많은 식당이 있지만 맛집들이 이런 맛집이 있고 저런 맛집이 있고 다 다르듯이 정말로 다 일률적으로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학부모님에 대한 그런 그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강화해서 영어를 언어로서 완전히 접근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접근해서 영어를 이제 그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게끔 처음 입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어에 대한 그런 원장님의 철학이나 그 교육관을 학부모님한테 완전히 심어가지고 쭉 따라올 수 있게 리드해서 가는 그런 원장님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 지역의 특성상 어떠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힘드니까 이런 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뭘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그 자신들만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브랜딩 특화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분들은 특히나 다른 사람이 뭘 해서 학생이 몇 명이다, 뭐를 해서 가르쳤다 이런 거에 그렇게 동요되거나 크게 이렇게 자기 스타일을 바꾸거나 버리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옆에 누가 들어오던 경쟁자가 있던 그런 거에서도 거의 개의치 않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보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영업 자체가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다, 가게세 내기도 힘들다, 이런 분들도 많고, 또 그 폐업
하고 싶다, 막 교습소 이제 열었는데 막 폐업하고 싶다.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정말로 심적으로 그렇게 힘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이거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이거를 공부방을 창업하거나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업으로 이렇게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나의 강점이 무엇이냐, 나는 어떠한 학원, 어떠한 공부방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컨셉, 그런 것들이 조금 확실한 색깔을 가지면 조금 더 승부를 빨리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는 뭐냐면은 한번 내가 애들 가르쳐 본 적도 있고 하니까 내가 한번 이거 해봐야지라고 이제 가볍게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뭐 프랜차이즈를 계약을 해서 하던 개인 커리로 하던 간에 뭐 어떤 특색이 뭔지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오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봤을 때 이 선생님이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고 우리 아이를 여기를 꼭 보내야만 하는 그런 이유들을 잘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 1, 2년 다니다 보니까 만족을 못 하겠고 그래서 또 옮겨야 되고 또는 막 전화로 문의를 해서 오셨는데 입회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문제가 뭘까?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주변에서 느꼈던 부분을 잘 되는 원장님들 주변에 이렇게 보면 개인 브랜딩이 되게 잘 돼 있구나라는 게 거의 공통점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흔들림이 크지가 않아요. 뭐 애들이 뭐 몇 명 빠지든 몇 명 들어오든 이런 거에 대해서도 크게 막 동요되는 게 없는 게 본인만의 확실한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나는 무조건 초등 내내 그 원서를 통해서 아이들을 그 책을 이제 원서를 많이 읽히고 이제 그런 이제 원서를 통해서 아이들 라이팅도 많이 시키고 원서를 통해서 정말로 아이들이 영어책을 수준 높게 읽을 수 있을 때까지 혼자 독립 읽기가 되기까지 챕터북이나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아이들이 커버할 수 있게 또 소설까지도 읽을 수 있게 나는 그런 컨셉으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가겠다라든지 또 어떤 분들은 무조건 나는 대학 입시나 이런 것들에 많이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뭐 초등 4학년부터 받아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아이로 시험이나 모의고사 이렇게 아주 강한 아이들로 나는 만들겠다라든지 뭔가 이제 특화된 것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한테 맞는 학생도 또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중고등을 하다가 초등을 좀 하려고 받았는데 너무너무 에너지가 많이 이제 들어가서 학을 띄고 그다음부터는 초등은 절대 받지 말아야지 하고 중학교 때부터 받았다 그랬는데 또 초등에 이제 중학교 받아 너무 기초가 또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초등 고학년부터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키워야 되겠다. 뭐 이렇게 바꾸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그 선생님들께서 창업을 하기 전에 뭔가를 계약을 하고 뭔가를 어디를 이제 상가를 구하고 이제 뭐 공부방을 이제 오픈하고 이런 계획을 이렇게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내가 뭘 제일 잘하던 사람이었더라? 내가 뭘로 제일 인정을 받았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영역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셨던 분이면 본인이 어떤 학생 그 친구가 맞는지 그런 것들도 아시잖아요. 주로 저는 뭐 유아들 가르치고 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다. 애들이 너무 귀여워서 물론 에너지 많이 들어도 일이 힘들지가 않게 느껴진다. 그렇게 특화된 분들도 계시고 또 영어의 그 유창성이 굉장히 좋으셔서 영어를 이렇게 언어적으로 스피킹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수하셔서 그런 거를 부모님들이 오셨을 때 바로 어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부분이 많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근데 스피킹이 굉장히 뛰어나고 이런 분이 이거 문법 가르치고 이러면 빛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유아 초등에서 빛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듣고 말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이제 특화돼서 그걸 더 잘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고3들을 막 10년 이상 오래 가르쳐서 대학을 잘 보내는 그런 노하우가 있어서 그게 또 특화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거는 연령, 나이 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뭐를 제일 잘하고 어떤 부분이 학부모님들께 어필을 했을 때 가장 그게 적중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특색이 없이 그냥 나는 뭐 프랜차이즈 하나 계약해가지고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해서는 승부가 잘 안 날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내가 여기서 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면은 내가 어떤 특색으로 이게 운영이 되겠구나. 나는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야겠구나. 이런 것들도 사실 생각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개인 공부방을 해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원장님들이 막 댓글 달으셨는데 되게 마음이 아픈 그 댓글을 보고 진짜 좀 눈물이 좀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좀 본인 생일이신데도 이렇게 가족들이 외식 한번 하기도 정말 팍팍할 정도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나 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픈을 하실 예정이나 하신 지 얼마 안 됐거나 뭔가 이렇게 자리가 안 잡혔다면은 내가 뭔가 어떤 특색이 있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 특색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 사실 시작부터 디스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게 왜냐하면 만약에 상가에서 시작하셨다고 하면은 바로바로 이제 벌써 임대료며 관리비며 이제 지출되는 비용이 있고 나는 아무 특색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오픈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오픈하는 분은 없겠죠. 없긴 하겠는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뭐 프랜차이즈 아니면 내가 경력이 많아서 나는 그래도 오픈하면은 그래도 20-30명 그냥 채워줄 줄 알았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그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거를 제가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잘 되는 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분들은 대부분 개인 브랜딩이 굉장히 잘 된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 아파트에서, 그 동네에서. 그래서 파닉스 그럼 거기 가야 돼. 초등학생은 거기 학원 가야 돼. 거기 어디 원서 공부방 있어. 이런 식으로 뭐가 특색이 있고 특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그나마 흔들림이 없이 그래도 유지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특색 없이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똑같으면 어머님들이 쉽게 옮길 수가 있고 여기 아니어도 똑같이 딴 데 가서 또 배울 수 있어. 여기 아니어도 이렇게 된다면은 늘 그 초조한 마음에 학생들이 떨어져 나갈까? 왜 입회가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아무리 상담을 했는데도 어머님들이 등록을 안 해. 이러고 이제 너무 그게 불안한 마음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뭐 애들이 안 들어올까봐 막 그렇게 막 전전긍긍하고 이렇지 않은 분들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개인 브랜딩이 굉장히 잘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이 이야기의 의미가 뭔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서 나의 강점이 뭘까? 자, 학부모님들이 나를 딱 만났을 때 내가 가장 어필이 잘 되고 그리고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이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건데 뭐 다른 것도 뭐 비슷하겠죠. 그래서 좀 지난번 영상 때문에 제가 좀 마음이 진짜 늘 이렇게 힘내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자리를 못 잡으시고 또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조금 마음이 굉장히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애쓰시는 만큼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이거 개인 브랜딩에 대한 그런 생각, 또 그런 또 공부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책도 그 분야에 대한 책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또 그런 분야에 또 강연을 하시고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한번 들여다보셔서 내가 이제 이왕 이걸 한다면은 어떤 식의 컨셉에 어떤 특화 또 어떻게 브랜딩을 해서 내가 자리를 잡을 것이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모든 것들 다 열심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컴플레인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또 그런 거 참고해 보셔서 이제 브랜딩이 잘 되었는가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내세요.